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시민들은 집회 현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 규명과 책임자 처벌,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 등 남은 과제들이 여전하다면서 관심과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던 어제 저녁 원주 의료원 사거리. 두툼한 외투를 두르고 두꺼운 장갑과 모자를 쓴 시민들이 손에 촛불과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탄핵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관심은 탄핵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범죄 규명과 책임자 처벌,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여전히 관심과 감시가 절실한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목소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선 연일 이어진 집회와 항의 방문, 근조화한 폭탄에도 당론으로 탄핵안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가 컸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박정아 국회의원이 있죠. 원주 시민들이 그렇게 거리에서 탄핵을 해라, 동참을 해라 외쳤지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그것을 비호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지금 너무 내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전역에서 집회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다음 날 원주와 강릉에서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고 곳곳에서 매주 정기 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원주, 횡성, 양구에서, 금요일은 춘천, 주말에는 원주, 강릉 등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2,000명의 시민들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강릉 사무실 앞에 모여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권 의원의 퇴진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면서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을 오가는 KTX 열차가 운행에 들어갑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청량리에서 부전역까지 420km, 중앙선 전 구간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늘 안동역에서 개최하고 내일 오전 6시 26분 청량리발부터 KTX 운행을 시작합니다. 최대 시속 250km로 달리는 KTX를 이용하면 원주 부산 간 소요 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 10분으로 단축돼 부산과 울산, 경남을 오가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KTX 강릉선이 개통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관광 수요가 늘고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됐지만 전체 인구나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경제 활성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7년 12월 KTX 강릉선이 개통되면서 강릉은 연간 3천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단숨에 도약했습니다. KTX 열차표는 매진 행렬이고 역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여 택시줄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KTX 강릉선 개통이 영동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따져보고 수도권, 영남권과의 추가 고속교통망 연결에 대비한 경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KTX 강릉선 개통 이후 강릉 방문객은 2018년 월 평균 9만 9천 명, 2019년에는 월 평균 4만 5천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고속철도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면서 여름에 집중됐던 관광객이 사계절로 늘었고 강릉역 주변 상권 생존율도 도심 유력 상권과 근접하게 성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철도 관광객이 자가용 관광객보다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지출도 많아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식점비 많이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여객,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돈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 경제에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나 인구 유인책이 충분하지 않아 강릉 전체 인구나 고용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산까지 동해선 개통을 비롯해 강릉 수서, 용산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등 동해안 고속교통망 완성에 대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강릉 지역의 인구와 고용 증가에 어떻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식경제 중심의 워케이션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이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제시됐고 관광객 재방문을 위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관광 주민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등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연결로 영동 지역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개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고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 문막에는 폐교를 공연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극단 노뜰이 있습니다. 이웃과 호흡하며 오랜 시간 지역 문화 기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역사를 그린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배우들이 소품과 의상을 어루만지며 한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어떤 것은 가방에 담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각자 허용된 30kg의 짐을 가지고 어디인지도 모를 곳으로 떠나 정주민의 정체성을 잃은 방랑자,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떠난 고려인의 역사가 담담하게 지도 위에 형상화하고 2004년 제외동포법 개정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 이주자에 대한 동포 지위가 인정된다. 이국을 전전하는 서름은 노래가 됩니다. 100년을 넘어 지금 이곳에서 꿈을 찾아 헤매는 어느 배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도 사실 디아스포라임을 알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의용리까지 130km. 원주에 뿌리를 내리고 호흡해온 극단 노뜰의 디아스포라 연작 세 번째 작품 What Kind of Heart입니다. 소련의 강제 이주 당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옮겨가야 했던 고려 극장과 그 단원들의 이야기에서 작품은 시작됐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연습하는 중에 강제 이주를 당한다면 이라고 하는 설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할 때 고려 극장의 배우들은 도대체 뭘 챙겨갔을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계속 연극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주했을까? 과거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 여전히 그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면 연극은 그 과거를 끊임없이 재현하는 수단인 만큼 숙명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3명도 연극을 하고 5명도 연극을 하고 지금은 아주 큰 규모이지만 그래도 고려 극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체성에 뭔가 중요한 틀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미 30년 넘은 원주의 극단으로서 노뜰은 디아스포라에 돌아올 곳이기도 합니다. 이웃과 동료를 만나고 그들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걸 보면서 지역에 녹아들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늘 연극이 창작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연극이 또는 예술이 살아가는 또는 있어야 될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 노뜰의 디아스포라 연작은 이번 주말까지 후용리 후용공연예술센터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5년 전 도심지까지 위협했던 속초 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자체들은 한전을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왔는데 배상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재민들은 법원 감정 피해액의 60%를 받는 데 그쳤으며 정부 재난지원금 구상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피해 배상도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속초 고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고성군 토성면 지역. 산불이 가장 먼저 닥쳤던 마을은
대부분 집들이 불에 탔다가 지금은 다시 지어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지원금 나온 걸로 집 짓고 약간 비친 거는 또 뭐 한전이나 거기서 그래서 뭐 거의 그냥 글쎄 뭐 자영업자 그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빌만 했어요.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주민은 천여 명으로 당시 피해 규모는 1,3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신주가 산불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한전은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한전이 손해 사정업체에 의뢰해 제시한 금액은 1,039억 원. 전체 피해 주민의 80%가량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산정 금액의 60%를 보상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강풍 상황을 감안해 감정평가 금액의 60%로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한전 측의 손해 사정 방식보다 법원 감정평가에서 주민 피해 정도가 많이 반영됐지만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산불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며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 감정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됐어라고 인정할게 그래 재감정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감정 받았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투입한 재난지원금 400억여 원에 대해 한전에 청구한 구상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섰고 사회 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설의 직접적인 산불 피해 배상액도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손해의 40%로 제한됐습니다. 발화 원인과 산불의 책임자가 분명한 피해였음에도 장기간 벌인 소송전은 피해 주민과 지자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속초 고성 산불로 인한 각종 보상과 배상의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산불 피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소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 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한 공무원 노조는 사건 접수 5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주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스토킹하고 뇌물을 받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6월 사설 탐정에게 팀장급 공무원을 10여 차례 미행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예상보다 낮은 판결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2026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평창에서 2027년 강원도민체육대회를 홍천에서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도민생활체전은 2026년 9월 중에 사흘 동안 평창군에서 진행되며 28개 종목에 약 8,6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2027년 강원도민체전은 6월 중 닷새 동안 홍천군에서 열릴 예정으로 43개 종목에 약 12,000명이 참여합니다. 내년도 강원도민체전은 삼척에서, 도민생활체전은 영월에서 열립니다. 원주 댄싱 공연장에 조성된 야외 아이스링크가 오는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후 10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스케이트와 헬멧은 현장에서 2,000원에 대여하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안전을 위해 키즈존과 일반존을 나누어 운영하며 키즈존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에는 52일 동안 모두 4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관내 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기기 접지 상태, 전기시설 안전관리 상태, 옥내외 소화전, 경보시설, 피난시설, 가스 차단기, 경보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원주에서는 지난 11일 도레미 시장에서 김치냉장고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점포 3곳이 불에 탔고 지난 2019년에는 중앙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 17일까지 내년에 사용할 생분해성 바닥 덮기 필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단체가 아닌 개인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신청서에 11종의 필름 규격과 재배 작물 등을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수량은 3롤입니다. 다만 습기가 많거나 염류가 쌓인 농지, 미생물이 과다한 땅은 분해가 빨리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영월군에는 총 9,921개 롤의 필름이 지급됐고 면적으로는 992헥타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